자, 어여들 들어와라. 다 들어와. 누가 1등 했어? 1번 누가 들어왔니? 2번. 어이, 준혁이 1바. 윤구. 준혁아, 윤구야. 이해가 좀 되니? 이제 지금쯤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빨리빨리 안 들어온다. 중화 반응의 양적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아직 한 명이 안 들어왔는데 누가 안 들어왔을까? 준하가 안 들어왔네?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죠? 다 아는 얘기지. NFV는 N-M-V'. 그래서 얘 뭐라 그랬죠? 얘 산의 가수, 산의 몰롱도, 산의 부피 이렇게 되죠? 우리 몰롱도의 정의는 몰퍼 리터란 말이야. 거기다가 부피 리터를 곱하면 이게 밀리리터 될 수도 있지 뭐. 없어지고 몰만 남지. 결국 몰 대 몰로 반응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뭐죠? 중화 반응이 H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지고 H2O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 뭐라 그러죠?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1대1로 반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몰수하고 여기에 몰수가 같아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 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가수, 염계 가수, 산의 가수. 이게 이제 2 까면 2를 곱해주면 되는 거. 2배가 나오니까. 3 까면 인상 같은 경우 3 까잖아요. 그 3이면 3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얘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게 사실은 양적 계산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몰짜리 1가에서 뭐 대표적인 HCl 있죠? 그 다음에 0.1몰짜리 뭐 예를 들어서 NaOH가 있다 그래봐. 그러면 얘 당연히 1가 예산이고 1가의 염기니까 얘가 만약에 10ml를 중화시키려면 당연히 얘는 10ml가 필요하겠지. NNV는 N-V'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잘 활용하라 이 얘기야.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0.1몰짜리 H2SO4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ml 있더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0.1몰짜리 NaOH로 이걸 젓갈을 해가지고 중화시키려면 얼마의 밀리리터가 필요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맨날 막는 거죠. 이거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된다고? 얘는 2 곱하기 0.1 곱하기 얘는 원래는 0.01이니 하나 둘 셋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곱해줘야 돼. 이게 0.1 곱하기 1 곱하기 0.11 곱하기 여기가 x. 그러면 x가 미터로 나오겠지. 그래서 곱하기 1000 하면 밀리리터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이 싫으면 어차피 밀리리터 물어봤으니까 이걸 아예 그냥 10ml로 넣어도 돼요. 여기다 그냥 x는 그냥 단위가 바로 밀리리터가 되는 거야. 선생님처럼 복잡하게 1000을 곱했다 뺐다 하지 말고, 그죠? 어차피 비례식이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이 10ml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밀리리터 단위로 집어넣어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관식 서술형 같은 걸로 쓸 때는 단위가 조심해줘야 되지.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써줘라. 그게 리터로 환산해 주는 게 좋아요. 서술형에서는. 근데 우리가 빨리 계산할 때는 그냥 10씩 집어넣어도 밀리리터 집어넣어도 결과물에다가 밀리리터 곱해주면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반응을 이온수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것이지. 중화반응을 이온수 그래프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몰짜리 HCl 있어요? 얘가 한 10ml 있다고 해보자. 이 용액에다가 물을 0.1몰짜리 NaOH를 이제 첨가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지금 0.1몰짜리가 10ml 들어있는 거니까 얘 곱하면 얼마니? 0.1 곱하기 10ml 이렇게 하면 얼마지? 1m몰이지? 1m몰. 선생님이 그냥 밀리리터 바로 곱했기 때문에 밀리몰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0.001몰이죠. 같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야. 이게 들어있고 여기 1m몰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집어넣는 것이지. 그럼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식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거 n개가 들어있고 여기도 n개 들어있다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치? 송파에 19명 전일대비 19명 확진자가 있다는데 이거 큰일이다. 니네 조심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1000명 가까이가 됐던데 오늘 내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CL-다 n개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 똑같이 집어넣어 주려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여기 있는 누가 있었어? H 플러스가 있었다고. H 플러스가 이렇게 감소하겠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없어지겠죠? 이렇게 돼. 이게 H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자마자 죽고 해서 이렇게 해서 생기더라는 거지. OH만 됐어. 그럼 만약에 얘가 10ml면 당연히 여기도 10ml고 여기가 10이겠지? 그래야지 중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화점의 부피를 갖다가 카운트할 수 있어야 돼서 NMV, N-N-V-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예요? 얘 하나 똑같이 이렇게 나가면 되죠. 기울기 같아야지. 얘 N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똑같이 0.1몰인데 H2SO4가 있다고요. 이게 10ml 있다고요. 똑같은 상황에 누구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NaOH는 10ml가 아니고 0.1몰짜리를 집어넣었다고 해보세요. 이거 그래프로 그릴 수 있냐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그릴 수 있냐는 거죠. 오, 다를 게 뭐 있어? 얘만 틀린 거 아니야? 얘만 틀린 거잖아.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여기에 얘가 n개는 얘는 2n개 있었던 것이잖아. 맞아요? 얘가 n개는 얘 때문에 2n개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똑같이 n개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S4 2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 2n에서 떨어져야지. 그리고 2n. 얘는 여기서부터 떨어져야 되죠.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얼마 들어갈까요? 얘 20ml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가 20ml 들어가야 돼. 누가? NaOH가. 그리고 여기 죽고요. 이게 H 플러스. 그럼 이제 OH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나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가? NA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가야 되니?
이게 NA지. 그러면 NA가 몇 개 가야 돼? 2N에 떨어져야 돼. 2N에 딱 맞아야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냐? 그래서 2가 3가짜리일 때 그래프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이런 확장팩이 좀 필요한 거야, 얘네들한테. 그냥 가만히 보면 구할 수 있겠지,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시험장에서 이걸 그리려고 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그려볼 필요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감을 좀 잡고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준아 언제 들어왔니? 듣고 있어? 잘? 경혜는 옷 입고 왔지? 아까 선아 선생님이 저 경혜 옷 벗었나요? 물어보시던데 들었니? 여기 써있는 글 보고 경혜 너무 충격받지 마. 아 그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에 그 NaOH랑 HCl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이해가 됐을 것이야. 선생님 지금 막 우다다닥 설명하니까 너무 빨리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만 지우고 한번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온의 황산의 농도가 이렇게 해서 10ml가 있대.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0.1몰짜리 NaOH를 뭐 이게 표준 영역으로 된다고 하면 당연히 10ml 들어가겠지. 근데 찔끔찔끔 넣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 안에 지금 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한 문자만 넣어서 내가 이렇게 풀어놓은 거다. 이게 지금 10ml 0.1몰짜리 10ml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얼마야 곱하면 얘가 이거 고려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얘를 N개라고 한다 그러면 수소 이온은 2N개가 있는 거잖아. 이게 N개면 얘가 2N개가 있는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온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이제 몰수 한 말이지. 몰수 그래프 이온수를 그리면 여기 이제 N이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N개. 이게 SO4 E- 황산이온이라고 해보자. 그죠? 이렇게. 근데 원래 처음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넣어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얘가 N개 있을 때 얘는 2N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죠. 2N개에서 출발한 게 얘가 근데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져 결국 죽을 거 아니니? 결국 죽을 거 아니야. 이게 죽으려면 몇 미리 들어가야 돼? 20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NMV, N-M-V-에다 집어넣으면 이 2가 고려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점이 20ml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 NaOH 부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 했던 10ml하고는 다르지. 20ml가 됐을 때 여기가 중앙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제 뭐예요? OH죠. OH는 처음 넣어주자마자 죽어서 이 시계 딱 들어가면 20ml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생겨야지. 이게 OH 마이너스. 지금 여기서 떨어진 애는 이렇게 떨어진 애가 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NA가 어떻게 들어가니? NA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증가해야 되지. 증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가할 것이야?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죠. 20ml 들어갈 때 딱, 아이고 그리고 잘 그려야 돼. 딱 여기 딱 끊기지. 얘 20개 들어가, 얘 20개 그리고요. 그게 중앙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그대로 쭉 가겠지. 이렇게 그리면 된다. 3가짜리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다 1가짜리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2가 대 1가 이런 반응도 그래프로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볼 필요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이해됐냐? 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2가 어려우니까 1가로만 한번 해볼까요? 1가에 뭐가 있냐면 0.1몰짜리 HCl 있다요. 얘 20ml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0.1몰 그래 0.05 NaOH가 얼마로 할까? 20ml가 있다 해봐.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그 다음에 0.01몰 HCl이 0.1몰 똑같이 0.1몰 HCl이 40ml가 있고요. 그 다음에 0.05몰 NaOH가 얼마로 할까? 얘가 20ml라고 봅시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있다. 자, 선생님이 그냥 뭐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런 조건을 주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상담비 주관하기에서 맨날 나오는 게 문제 풀다 보다 많이 봤을 거야. 상대값. 그런데 상대값인데 물분자 개수의 상대값인데 이 말이 꼭 나오지. 단위 부피다.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부피를 똑같이 해줘도 되고 이게 어려우면 그냥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부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1ml에 해당되는 개수야. 이해되냐? 통일이 중요해. 이게 합이 지금 40이잖아. 40으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온 개수를 40으로 나눠버려. 여기 얼마 나왔니? 60이지. 60으로 나눠버려. 그럼 얘는 얼마야? 1ml에 해당되는데 얘는 얼마? 1ml에 해당되는 값이 개수가 오는 거야. 이게 단위 부피당의 개수야.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시간 활용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맞으면 같은 걸로 같은 부피로 그냥 취급해가지고 2배, 3배 된다. 그럼 2배 해주면 3배 해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그냥 일반화 시킬 때는 그 부피로 나눠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1mm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돼. 그럼 한번 접근해볼까? 별거 아니요. NMV, N-V' 하면 되는 거야. 여기 H 몇 몰 있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갑시다. 그럼 얼마야? 2mm몰이지. 곱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5, 20이니까 1mm몰이지. 그럼 OH 1mm몰, 2mm몰이니까 물 분자 얼마 생겨? 1mm몰 생기지. 1mm몰 생겨. 그러니까 1mm몰이야. 이거에 몇 리터야? 40ml야. 그러니까 이건 40분의 1인 거야. 물 분자의 개수가. 단위 부피당 도에 있는 물 분자의 개수는 40분의 1개야. 미리몰 이건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4mm몰이지. H만 따지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5, 2, 10이니까 얼마냐? 1이냐? 1mm몰. 그죠? 맞지? 1mm몰. 그럼 얘네 둘이 반응하면 물 얼마 생겨? 1mm몰 생기지. 얘 다 좋아져. 그래서 1mm몰 생겨. 근데 몇 mm야? 60. 아하, 6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상대 개수는 40분의 1이고 60분의 1. 몇 대 몇이야? 6. 3대 2지. 물분자의 개수비는 3대 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단위 부피당이라고 하는 건 그 반응에 그냥 물분자 개수 구해버려. 그래갖고 전체 부피로 나눠버려. 그러면 1mm에 해당되는 개수가 나와.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올 거야. 그거 유리화 뭐라 그래? 정수한다 그러나? 그래서 이게 3대 2가 되는 것이지. 할 수 있겠냐? 어차피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값만 구하면 된다. 됐어? 산수야 산수. 조심해야 돼. 근데 문제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단위 부피당이란 말이 꼭 나와. 그러면 문제 조건이 분명히 부피가 달라. 두 A 실험하고 B 실험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수 구한 다음에 그 부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게 단위 부피당의 물분자 수야. 됐어요? 예전에 준혁이가 선생님한테 질문한 것들이 있었어.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 풀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보내줄게. 그 문제하고 해설지까지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이렇게 해결을 좀 해보세요. 우리 문제도 그런 거 있었는데 한번 내가 풀어주지 않았니? 그죠? 40mm, 80mm 했던 거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런 종류지. 단위 부피다. 단위 부피다. 그죠? 이렇게 된다. 지울게.
물론 이제 이 계산 문제다 보니까 니네들이 계산하다 보면 다 거거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오늘은 내용 정리도 이게 개념보다는 실전 문제에서 이렇게 하려라라고 하는 내용 정리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이 그냥 고개 끄덕거릴 정도로 알아듣겠다라고 하면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된 거야. 이제 문제 좀 더 풀면 돼.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개념 완성 문제랑 여기 있는 문제 위주로 좀 많이 푸세요. 또 혹시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힌트를 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 위주로 풀어보세요. 자,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이런 거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초가 5% 뭐 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지. 이걸 사실은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화투 내용이거든. 화투에서 이제 농도 변환하는 거 나오는데 화원에서도 농도 변환을 할 때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식초 속의 아세트산 함량이 얼마큼이냐,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를 주고 몰 농도로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과학이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먼저 이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걸. 그러면 퍼센트 농도하고 니네가 몰 농도를 정확히 꿰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퍼센트 농도는 자, 오래됐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다 곱하기 100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5% 니네 실제로 아세트산은요 원액은 빙초산이야. 이거 되게 독합니다. 위험해요. 형 17도가 얼은 점에서 얼어 있어. 추운 겨울날은 얼어 있어. 얼음덩어리처럼. 이게 되게 강력한 산이야. 약산인데도 강해요. 원액은. 그래서 얘를 물켰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먹으려면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이게 단백질하고 결합하면 폭탄돼요. 그래서 옛날에 간첩들이 스파이들이 계란이지 계란 단백질에다가 저 빙초산을 주사기로 주입해갖고 계란을 흔든 다음에 던지면 이게 폭발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폭발물을 만들 수가 있어. 식초, 빙초산을 갖다 강력한 거를 갖다가 계란에다가 주사기로 콕 찔러가지고 주입한 다음에 막 흔든 다음에 던지면 터져요. 그렇게 돼요. 어쨌든 되게 독한 그런 원액인데 이 원액을 아세트산 원액을 굉장히 물켜갖고 우리가 새콤달콤 이거 단무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사과 식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 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회초장, 초고추장 있지. 거기에 들어가는 식초는 퍼센트가 이렇게 나 10% 미만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새콤달콤하게 먹는 거죠. 안 그러면 그죠? 위험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5% 아세트산 수용액이다라고 주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5%는 이런 의미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5%는 이런 의미입니다. 물 95래, 용질 5, 즉 아세트산 원액이 5g 들어있고 그거에 5. 그러니까 이게 용매 더하기 용질이 100이고 그거에 5가 우리는 5%가 되는 것이다. 쉽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제 이거 몰 농도를 어떻게 바꿀 거예요? 니네 몰 농도의 정의를 알아야지. 몰 농도의 정의가 뭐였어?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야. 다시 용액 1리터 안에
용질의 몰수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줬잖아. 지금 모르는 사람 빨리 적어. 이렇게 번분수식을 그냥 하라 그랬잖아.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선생님 써보니까. 여기 이제 1000 용액 밀리리터에 1리터. 1리터에 우리가 밀리리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1리터에 1000ml다. 어차피 1이잖아 이게. 1리터에 1000ml 이거 1이야. 여기 이제 분자량이야. 분자량이 아스타니 CH3COOH니까 12 곱하기 2에 16 곱하기 2에 1 곱하기 40 얼마니? 24에 32에 4니까 60이야? 60g/몰이야. 물론 단위는 없다 하지만 단위를 써주면 되게 편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죠?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부피요. 뭐의 부피?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부피야. 밀리리터를 써줘야 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용액의 밀리리터 없잖아. 여기다 뭘 써줘야 돼? 용액의 질량분이 우리는 몰라요. 용액 질량이 얼마였어? 100이었잖아.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뭐가 나와야 돼 여기? 밀도. 그래서 이 5% 아세트산 수용액의 밀도가 주어져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져야 돼. 밀도가 안 나오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밀도 여기 밀리리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나누기 t 해야 돼. 나누기 1.1을 해야 돼. 그럼 그램 사가지고 밀리리터가 남는 것이지. 그래서 밀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 몰농도는 퍼센트에서 몰농도로 갈 때 밀도 텀이 꼭 있어야 돼. 문제에 항상 밀도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 5g 들어가면 되는 것이 용질의 그람수. 본래 그램 사가지죠. 밀리리터 사가지고 뭐만 남어? 몰퍼리터라지. 이게 몰농도거든. 몰퍼리터잖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게 편하다. 그 용액에 해당되는 내가 질량을 알고 있다. 질량을 밀리리터로 바꾸려면 밀도다. 그램하고 밀리리터를 바꾸는 건 무조건 밀도가 나와야 돼. 밀도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피가 되고 질량이 되는 거야. 항상 밀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보통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 미지의 함량을 갖는 아세트산을 물켜 10배 물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표준 용액인 NaOH로 저가를 해. 강염기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염기니까 약산이니까 다 뜯어먹겠지. 그러니까 넣어준 거가 정확하면 그 뜯어먹은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지. 걔의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걔를 다시 10배 곱하면 함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퍼센트를 구하자는 것이지. 그게 어려운 거지 니네들한테. 이거의 역순이 니네들한테 어려운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자 미지의 X% CH3COOH의 함량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꺼내가지고 10배 희석했어. 희석한 용액을 뭐 예를 들어서 100ml를 만들었다고. 얘 X몰이지. 모르는 거야. A몰이라고 합시다. 몰농도를 몰라. 자 이거 몰농도를 모른다고. 그런데 여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0.1몰짜리 NaOH 이거 표준용이냐? 얘를 갖다 찔끔찔끔 넣었어. 여기다가 이제 지시약 집어넣고. 그랬더니 색깔이 빨간색으로 확 변해버려. 그게 예를 들어서 10ml 들어갔어. 맞아요? 그럼 얘도 CH3COOH니까 일가해산이잖아. 자 어떻게 하라고? NMV는 N-V-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여기는 1 들어갔고요, A 들어갔고요, 얼마? 100ml 들어갔죠. 우리 이거 부호 바꾸지 말자. 이러면은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1 들어갔고 0.1 들어갔고 10ml 들어갔어. A 얼마니? 0.01몰이야. 맞아요? 그런데 10배 희석했지. 그러니까 얘 원액은 얼마인 거야? 0.1몰인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0.1몰인 거야. 그러면 0.1몰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1000에 60에 여기에 지금 나한테 들어있던 애가 밀도가 주어질 거야. 그지? 나한테 주어진 애가 만약에 그램으로 주어졌다 그래.
그죠? 그럼 여기다 밀리리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람의 밀도 계산을 해줘. 나누기 밀도 해야지. 그리고 여기 x 이렇게 돼요. x라고 하지 말고 b라고 하자. 다 주어진 값이죠. 이거 주어져. 얘 구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여기 만약에 100g이 주어졌다고 해봐. 그럼 100g 안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 거야? b가 들어있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할 때 100분의 b 곱하기 100 하면 b 퍼센트가 나오겠대. 그죠? 그건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하는 거지. 여기서 질량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주어진 용액의 양이 주어질 거야. 용액의 양이 주어질 거야. 그럼 그 용액분의 또는 물의 양이 주어지겠지. 그럼 물의 양이 물을 얼마 썼다고 그 물에다가 이거 더한 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오죠. 그럼 최초 함량이 나오는 거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단계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흐름은 알겠지? 흐름은 알겠죠?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 아마 우리 교재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 근데 이걸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몰 농도를 다시 퍼센트 농도로 바꿔야 되는데 중간에 꼭 이렇게 희석하는 게 꼭 있다. 몇 배 희석했는지 10ml 끄집어내갖고 100ml 만들었으면 용액을 그럼 10배 희석한 거야. 10ml 끄집어내갖고 1000ml를 만들었다 100배 희석한 거야. 그럼 이 결과 찾아가지고 100배 곱해줘야 돼. 원액을 하려면. 할 수 있겠니? 그런 단계들만 조심해주면. 그러니까 한두 개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것만 조심해주면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이 공식. 그 다음에 그람을 밀리리터로 바꾸거나 밀리리터를 그람으로 바꿀 때는 항상 밀도 텀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는 항상 용액분의 용질이다. 근데 너네 헷갈리게 하려면 가끔 용매만 준다. 그럼 거기다 용질을 더 해줘야 돼. 만약에 물 100g이래. 근데 아세트산이 bg 들어있대. 이거 퍼센트지 구하래. 그럼 얼마? 100 플러스 b분의 b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용액분의 용질이니까. 이건 물하고 용질이잖아. 합해야지 용액이니까.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문제를 잘 봐야 돼. 뭘 물어보는지, 뭘 줬는지. 바꿀 때는 밀도가 항상 주어진다. 밀도 고민하고. 퍼센트 농도에서 몰 농도, 몰 농도에서 퍼센트 농도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밀도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개념. 됐죠? 그 외에는 이제 뭐 웬만하면 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좀 알아듣고 있는 거냐? 칠판 좀 가져올게. 그리고 문제 풀다가 또는 잘 모르겠는 부분, 지금 설명한 부분에 잘 모르겠는 부분을 혹시라도 니네 요새 학교 안 가잖아. 선생님도 낮 시간에 그렇게 할 일은 크게 없거든. 이제 니네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지만 선생님 방해는 크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니네들이 선생님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시간 좀 괜찮으시면 뭐 이렇게 1대1로 만나도 되는 거니까 선생님 집이든 어디든 뭐 만나는데 선생님도 옷은 안 벗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요청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카톡 같은 걸로도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여기 질문해본 사람 알겠지만 선생님이 뭐 질문한다고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되도록이면 답변을 빨리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답변 못할 때는 자거나 이동 중일 때는 답변을 못해. 그럼 언제든지 미리 답변해놓고 나 이동 중이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하나씩 해. 그냥 쫙 질문을 해버리면 몰아서 질문해버리면 선생님도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수업에서는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저거 알겠어 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풀어봐야지 내가. 시험장 가가지고 헤매면 안 된다. 시험장 가서는 이 메커니즘을 알아갖고 능수능란하게 그래 이게 있으면 다음 뭐 밀도가 나와야지. 이게 퍼센트 농도니까 몰 농도로 바꾸는 거겠네. 희석을 했네. 그럼 다시 10배 희석했으니까 열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거야. 그러고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 문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화학반에서 열출입이 나오죠. 그래서 반응열을 구하는. 근데 이제 대부분 뭐를 나오죠? 우리가 보통 용액 열량계라는 표현을 생긴 모양이 폭탄처럼 생겼다 그래서 범 칼로리메타라고 그래. 범이 그죠? 폭탄이잖아. 요렇게 덩어리가 생겼어. 그래서 요거의 열량계를 이용해서 반응열, 우리 간이 열량계는 뭐 이게 손실되는 거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이 열량계를 이용한 열량 구하는 방식에 대한 게 나온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학 반응은 문제에서 뭘 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걸로는 뭐 예를 들어 중화열 측정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중화열 뭐 HCl하고 NaOH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형성돼서 물이 형성되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NaCl 이렇게 되고 중화열이 나오겠지. 이 열량을 측정해야 되는 거. 이걸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 이렇게 보온병처럼 생긴 거에 여기 안에 이제 물로 채워져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실험 장치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요 안에 이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은으로 만든 은이 열 전도율이 되게 좋거든. 열 전도율이 거의 100%라고 본다 그러면 은으로 얇은 유리막으로 이거 은막으로 만들어진 그런 반응 용기에다가 미리 HCl을 넣어놔요. 그리고 앰플이라 그래갖고 니네 병원에 가면 저기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주사약 줄 때 딸깍하고 부러뜨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주사기 꼽아서 이 약을 빼잖아. 그걸 앰플이라 그래. 이게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NaOH를 그 앰플에다 담아갖고 불로 이렇게 가열하면 또는 그거 찍으면 딱 막히는 그런 장치가 있어. 그래서 앰플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바깥에는 HCl 있고 안쪽에 앰플에는 NaOH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예를 들어서 100g 들어있다. 여기 이제 공식 뭐죠? 기억나는 거? Q는 CM 델타 T 이렇게 되죠. Q는 CMT다. 시멘트 공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고 옆으로 치면 벽에다 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얇은 유리막이 탁 깨져갖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이 확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열이 100% 다 나왔다고 보는 것이지. 열 전도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바깥에 이제 누가 있어?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로 어떻게 하면 돼? 처음 온도 측정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나중 온도 측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측정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정이 들어가요. 어떤 문제? 여기서 발생한 Q 중화열을 보고 싶은 거지.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건 얘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발생된 열이 물이 얻은 열량이겠지. 물에 다 흡수됐잖아. 물이 얻은 열량이야. 그런데 그 옆에 열량계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열량계가 얻은 열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발생한 열량이 물을 데우는데도 물한테 뺏긴 열량도 있지만 열량계로도 간 열량도 있을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온도 측정한 나중 온도가 이 물의 온도하고 열량계의 평형을 이루는 온도이기 때문에 열량계 온도도 이 온도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된다. 처음 온도도 얘네들 온도였어. 처음 물의 온도였고 열량계랑 평형을 이뤘으니까. 됐어요? 그럼 끝났죠. 얘 C, M, 델타 T란 말이죠. 얘는 C 프라임, M 프라임, 델타 T란 말이지. 델타 T는 뭐 똑같죠. T 나중에서 T 처음 빼주면 되는 거지. 얘도 똑같이 T 나중에서 T 처음 빼주면 되는 거야. 똑같습니다. 얘는. 왜?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물은 1이거든.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이 100g이었거든.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모른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뭘로 주어준다? 대문자 C로 준다. 이걸 우리들 뭐라 그래요? 열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열용량 값이 분명히 주어줄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온도별만 곱하면 돼. 그래서 더하면 열량이야. 됐어? 이거 계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분명히 또 여기 함정을 만든다. 자,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줄로 나타내래. 근데 우리 배운 거 있죠? 1줄은 4.184. 아마 문제에서 4.2로 나올 거야. 이런 관계식이 있어. 1줄은 4.2 칼로리야. 4.2 칼로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줄로 주어질 수도 있고 칼로리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칼로리로 한번 해볼까? 원래 이 C가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에 이렇게 된다. 미안해. 큰일 날 뻔했다. 1칼로리에 4.2줄이야.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얘 어떻게 주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고. 똑같은 얘기. 이거 조심해주면 돼. 그래서 물어볼 때 열량을 줄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칼로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환산하셔야 됩니다. 환산하셔야 돼. 그 선생님이 한번 칼로리로 먼저 계산해 볼게. 얘 그래서 온도가 여기서 4도씩 올라갔다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니? 1 곱하기 칼로리잖아요. 1 곱하기 100g 곱하기 4도씩.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랄까? 3. 그다음 온도 얼마야? 4. 이렇게. 그럼 얼마니? 412주. 얘가 칼로리 퍼 그냥 칼로리지. 이런 열량이 발생합니다. 됐어? 여기다가 4.2줄 퍼 칼로리를 곱하면 짠 해갖고 곱하면 이거 곱하면 얼마 줄이야. 그러니까 칼로리로도 물어볼 수 있고 줄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분명히 환산자는 줄 거다. 조심해야 돼. 단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 값은 줄 거다. 대문자 C로 준다. 그냥 온도. 얘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칼로리 퍼 도시야. 왜? 그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온도 변화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칼로리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열용량. 그 열량계의 열용량이 주어줍니다. 그만 계산해줍니다. 또는 아마 좀 어렵게 나오면 그냥 이거 비율을 주고 열량계의 질량을 줄 수도 있어. 그럼 비율 곱하기 질량 곱하면 돼. 똑같아. 방식.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근데 거의 대부분 열량계는 열용량을 준다. 대문자 C를 준다. 그 값이 주어져. 온도 변화만 곱하면 그게 바로 열량이다. 칼로리가 나올 거냐 줄로 나올 거냐 여러분들이 이 환산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힘들지 않니? 힘들지? 한 2개 정도 더 남았는데 그거 하고 우리 저기도 그냥 선아쌤하고 좀 쉬어가면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산화환원 반응이 아까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의 같은 경우 예시를 들어줬잖아. 아까 뭐였었어요? 은이온이 녹아있는데 거기다 아연이온이 구리이온이 들어갈 때 이온수의 변화랑 용액의 색깔이랑 또 용액의 밀도도 물어본다고. 녹은 애가 더 무거우면 같은 용액 부피 안에 질량이 큰 애가 들어가니까 용액의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만약에 무거운 애가 석출돼 버리면 용액의 밀도는 감소하는 거야. 구리가 많이 녹았어. 그래서 색깔도 파란색으로 변하더라. 용액의 색깔. 그 다음에 이온수 변화, 용액의 밀도 변화, 막대기의 질량 변화. 이걸 다양하게 물어보는 문제, 산화환원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금속의 산화환원에서 얘기고, 이제 일반적인 분자의 산화환원의 경우 대표적인 게 우리 광합성 호흡 이런 거 얘기했잖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는 편이야.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원장들끼리 모여서 술도 먹긴 하는데 요새는 뭐 어디 가게 문을 안 여니까 갈 수가 없죠.
여기 선생님 끝나고 나면 여기 방이동 여기가 술집 골목이 거의 뭐 죽음의 도시야. 무서워 죽겠어. 불도 안 켜고 다 꺼져 있어. 선생님 혼자 이제 주차장에서 근데 어제 깜짝 놀란 거야. 주차장 그 구석에서 아저씨들이 박스 펴놓고 거기서 술 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선생님도 술을 좋아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먹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9시까지 술을 딱 드시고 좀 아쉬웠던 거지.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가 편의점에서도 못 먹잖아. 어디 가게도 문 여는 데도 없어. 그러니까 구석진 주차장 옆에 거기다 박스 피고 거기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 와,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죠? 알코올이 이거 알코올에 불 붙잖아. 요리하다 보면 그 백종원 아저씨가 막 알코올 먹고 불 장난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불 붙습니다. 여기에 산소. 그럼 누가 나오니? CO2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되게 쉬워요. 산화수 규칙에 이제 이 정도는 다 알지. 이렇게 되더라. 얘 뭐예요? 산화수 규칙 0이더라. 그런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지. 분자 구조에서의 산화환원은 조금 틀리더라는 거야. 산화수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분자 구조를 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본 적 있죠?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는 하나 뺏겼죠? 하나 뺏긴 상태에서 두 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얘는 세 개 뺏어왔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 검사는 전체 합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근데 어쨌든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2 이렇게 됐지만 두 개의 탄소가 어쨌든 둘 다 플러스 4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짜리가 플러스 4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2짜리가 4가 되기도 하고 물론 다르지만 결국은 산화다. 산화다. 그러나 1번 탄소, 2번 탄소, 이쪽 1번 탄소인데 1번 탄소, 2번 탄소의 얘네들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그 얘기도 해줬잖아. 포도당 얘기도 해줬잖아. 포도당이 육각형 구조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 있다고 했죠? 이렇게 달려있다고 했지? 이때 여기 OH가 달려있고 여기 C, 여기 C 얘네들의 산화수를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된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나죠?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C 입장에서는 하나 뺏겼죠? 얘는 뺏었지? 세임. 얘 하나 뺏겼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카운트하다 보면 여기 있는 애들이 플러스 1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1짜리도 있고 뭐 0짜리도 있고 막 다양해요. 토탈 합은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산소하고 결합해서 CO2가 되면 결국은 2 마이너스에 플러스 4니까 얘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4가 됐으니까 결국은 또는 0에서 4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4가 됐으니까 다 증가했지. 다 산화된 거야.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했다, 산화됐다 이렇게. 그런데 분자 상태에 들어있는 각 원소들은 따져야 된다 이렇게. 전기음성도 차이로 따져야 된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분자 구조가 주어진다. 그런 거에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과산화수. 사실은 H2O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는 마이너스 2이더라. 이렇게 예외다. 이렇게 나오죠. 예외가 아니더라. 구조가 주어져 있지. 마이너스 1 플러스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는 쎄. 이렇게 돼. 그러니까 구조를 알면 분자 구조를 알게 되면 산화수를 쉽게 카운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규칙이다, 예외다 그러고 외우라고 하잖아요. 예외다 그러고 외우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수법 기억나지? 산화수법. 그래서 산화수법은 우리 교재 넘기보다 보면 분명히 그건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교재 넘기다 보면은 있었잖아. 기억나니? 뭐 망가니스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뭐 8H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8H2O, H2O 이렇게 4H2O겠지. 이게 8개. 또는 H가 앞에 있으면 여기가 8H 16개가 양쪽에 개수 맞추는 거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억나니? 수업했을 때 기억나죠? 5개 잃었고 뭐 2개 얻었다 그러면 공배수 얼마야? 10이지? 그래서 여기다 2 곱해주고 여기다 5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맞추라 그랬잖아. 최소 공배수 해가지고 앞에 개수 써줘가지고 맞춰서 최종적으로 이런 물분자나 이런 걸로 H 플러스 개수로 맞추다 보면 개수가 맞더라. 이거 완벽하게 맞추는 거.
이런 것들 산화호르몬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거의 100% 나오는 애들 또 뭐 있냐? 산화호르몬 반응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기억나? 예스들 뭐 외웠죠? 대표적인 반응인데, 그죠? 이거 산화수 카운트하면 어떻게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2 플러스 3, 얘 2 플러스 2, 얘는 제로주, 얘 2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산화되고 철은 환원됐죠. 우리 얘를 뭐라 그러죠? 지는 산화됐으니까 얘 환원제라 그러죠. 얘는 지는 환원됐으니까 얘 산화제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산화제, 환원제를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애매한 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락스 반응이야. 락스. 이게 락스거든. 이건 락스 뭔지 알죠? 이거 니네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니네가 위기탈출 넘버원 세대니? 위기탈출 넘버원이 월요일날 했나? 무슨 요일에 맨날 했잖아. 그래. 뭐만 하면 죽잖아요. 그치? 이 일본 아줌마가 화장실이 막 찌들 때가 있어갖고 이거 청소하려고 락스로 막 닦다 보니까 안 닦이는 거야. 이 백태 같은 게. 그래갖고 이걸 지우려고 염산을 쓴 거지. 그래서 이제 냄새나니까 문 꽉 걸어 담그고 이제 한 거야. 죽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많아. 염소기체 독성이 대단하거든. 니네 그래서 락스는 큰일 납니다. 조심히 잘 써야 돼. 환기 잘해야 돼. 엄마가 락스로 청소할 때는 독하잖아요. 눈도 따갑고 우리 학원에 화장실도 실장님이 내가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 이거 독하니까 환기 잘해야 된다. 애들 뭐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지? 호흡기 상한다. 그게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강력한 산화고. 그래서 이 염소계 표백제라 그래. 염소계 표백제는 락스랑 쓰면 절대 염산 계열하고 산성 계열하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썼다가 저게 하면 돼.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양쪽 반응이거든. 이렇게 일로 가면 일로도 가고 일로 가면 일로도 가는데 얘 한번 해볼까요? 산화하는 반응이거든. 그래서 얘는 분자니까 0이죠. 얘는 어떻게? 얘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얘 마이너스 2지.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돼? 얘 플러스 2이죠. 오라. 이렇게. 시행이 하나는 환원, 하나는 산화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런 애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 분자가 한 원소는 산화되고 한 원자는 환원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대부분 하나가 산화되면 당연히 얘가 환원되겠지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산화제로도 되고 환원제로도 된 거지.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것들이다. 이 정도 하면 조금 니네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하고 선생님이 이제 조금 확장해서 가르쳐준 내용하고 좀 해놓고 또 문제 풀면 조금 더 폭이 좀 넓어진다? 그런 느낌의 오늘 수업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든지 아니면은 저기로 줌으로 만나든지 소통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자. 우리 또 다음에 만납시다. 나랑은 안녕. 그리고 니네 그거 내가 문제 보내줄게. 풀이까지 보내줄 테니까 꼭 풀어봐야 된다. 그런 문제 유형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보내줄게. 준혁이는 저번에 네가 질문한 거였어. 그 좋은 문제여서 내가 애들한테 풀어보라고 줄 거니까. 너는 그때 받았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고생했어. 조금 이따 들어가실 거야. 대기하고 있어.